안녕하세요. 네, 고양썰전 4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고양시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진행해보는 고양썰전 시작할 텐데요. 예,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윤호 시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규훈 시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신문 이성훈 기자입니다. 예, 오늘 다룰 주제는 청년 배당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 근데 오늘 주제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시의회가 약간 파행으로 치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평소 때는 시의회에 그렇게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3기 신도시가 엮이다 보니까 시의회에 방문하신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시정 질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시민들이 시정 질의를 듣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고양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왜 발생했죠? 예, 먼저 살짝 브리핑 하면은 시정 질의가 원래 이번에는 이틀에 걸쳐 있는 거였어요. 예, 이틀에 걸쳐 있었던 것도 사실상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첫날 시정 질의는 잘 됐어요. 근데 둘째 날 시정 질의가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주제들이 이제 묶여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한국당 의원들이 주로 질의가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둘째 날 한국당 의원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노트북에다가 3기 신도시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이제 공개적으로 붙이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노트북에? 예, 노트북에 뭐 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것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심하게 반발을 하시면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재준 시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시정질의 3기 신도시에 대한 시정질의가 무산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정질의를 어떻게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의원님들이 이제 표결에 붙였어요. 할지 말지를 이번 회기 때. 근데 민주당 의원 21분이 20분이죠. 무소속 한 분. 예, 네. 그렇죠. 21표가 하지 말자라고 이번 남아있던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시정질의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안 하게 됐어요. 그냥 결국 이런 사건입니다. 지금 왜 각 당의 입장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인가요, 의원님? 확실히 원인 제공이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보면 저희 국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님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본회의장에서 했었던 거고 저희 의회 규칙을 보면 의회 규칙 위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 소수 정당이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무언에. 그런데 이거를 불편하다고 해서 안 들어오시는 거에 대한 것에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의원의 권리를 내려놓을 정도의 사안인가 그 정도로 불편했나 라는 좀 의문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떤 그 의회 규칙을 어긋나게 한 행동까지는 아니었는데 굳이 어떤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시정질의까지 무산시켜야 됐냐? 네. 그런 얘기죠. 근데 시정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정질의였기 때문에 시민들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시민들이 또 민주당 의원분들에게 불만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본질을 조금 우리가 정확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3기 신도시 문제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게 어떤 주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3기 신도시 문제는 이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신 것 분명하고 마찬가지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최대 화두가 되어버렸어요. 자칫하면 이것이 민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경계하고 우려하는 것은 결국 고양시가 하나 돼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이 주제가 정치 쟁점화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제일 먼저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현수막이 걸렸죠. 예. 그렇죠. 거리에. 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주말에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현장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정현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본인들은. 당신들이 정치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시 바톤을 받으신 몇몇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 하시니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고 어떤 얘기들이 이루어진지 하셨어요. 아니요.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정확한 자, 워딩이 네, 네.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시정 질문 합니다. 오셔서 들어봐 주십시오. 오셔서 안 했어요. 지켜봐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하니 오십시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반문해 볼게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시민들께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심에서 시정 질문하시는 곳에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첨예한 갈등의 화두가 돼버린 지금 이 3기 신도시 문제를 왜 본회의 안에서 우리 자체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찬반이 지금 여전히 첨예하게 되어 있는 시민들까지 같이 오시게 하고 거기에 본회의장에서 역사상 최초로 피켓팅을 하셔서 이것에 정말 불을 지피셨냐라는 겁니다. 자, 야당 의원님들만 시정 질문을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철학이 뭐고 그리고 우리 일산 신도시분을 포함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우리들도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보관을 듣고 싶었던 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구장창 말씀드렸어요. 피켓팅 처리하시라. 이것이 정치 쟁점화되는 본회의장이 정치 전장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리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저는 또 한 번 반문하고 싶어요. 자, 시정 질문이 중요했던 겁니까? 피켓팅이 중요했던 겁니까? 자, 저희는 피켓에서 내리는 순간 무조건 시정 질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끝내 안 내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시정 질문이 중요했던 거냐고 나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피켓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피켓팅을 하지 않겠다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말을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그 않는다. 이유, 네. 그럼에도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시정 질문을 지금 없어졌으니까 예. 다시 하자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일정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시정질의는. 네. 근데 그 제안을 지금 한국당 쪽에서 우리 피켓팅 내리겠다라고 대신 시정질의 하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좋은 핑계를 자꾸 삼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네. 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제안했을 때와 지금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오히려 또 묻고 싶은 거라니까요. 피켓을 처리하시고 시정 질문 하자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시정 질문을 하지 않는 걸로 표결을 했다고요. 본회의장에서. 네, 표결을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례가 지금 다 의사 일정에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시정 질문 합시다라고 말하면 이게 이런 표현이 많이 땡깡 넣는 거 말고 뭐 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때 저희가 시정 질문 하자고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다시 시정 질문을 해요. 저도 민주당이 땡깡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도 저희를 땡깡이라고 예. 보는 이게 자체는 이게 입장차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 시민 입장에서 봐도 저는 뭐 기자긴 하지만은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정질의가 더 중요했다라고 보는 이제 입장이에요. 저희 고양신문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정보를 즉 이재준 시장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3시간, 4시간 가까이 그 부분을 뺏긴 것은 분명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잘못됐다. 근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지금 따져보고 계신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은 이 감정 싸움이 원인이었다. 정치적인 싸움인데 사실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유는 떠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나간 거니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시정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하자. 네. 이제 지나간 건 어차피 저희 피켓팅도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 지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시정 질문에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시는 발언을 하신 분들도 계시니 그 논리도 듣고 저희 반대하시는 논리도 듣고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그 취지로 돌아가서 시정 질문을 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현재. 네. 저는 이제 아직 더 할 얘기가 남아있는데요. 시정 질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명서를 내시면서 의원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한이자 권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남은 의사 일정을 보이콧 하셨어요. 자, 제가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한이라고 하는 시정 질문, 권리와 권한은 중하고 이어지는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이거는요, 의원의
책임이에요. 예. 책임과 의무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지만 시정 질문이 중요하셨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면 피켓팅 내리시고 그냥 하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시정 질문이 중요하니까 다시 하자라고 말씀한 게 넌센스라고 보고요.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반문해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첨예한 갈등에 지금 화두가 됐을 때 우리 의원들이 갈등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말 그대로 본인들이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시면 얼마나 그런 의사소통이나 공론회장을 마련하시기 위한 역할을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 입장에서 좀 한국당이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함께 나섭니다. 지금 아까 시청자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보가 필요한데 시정질의를 지금 파행으로 몰고 간 원인이 이제 야당 쪽에서는 민주당으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다수의 어떤 횡포였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한국당과 정의당은 다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어요. 네. 예, 그래서 다음 의사일정인 예산결산 플러스 행정감사, 즉 국회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감사 이 두 가지 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때 선언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결산에 들어가 있죠. 결산에 들어오셨긴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만. 네, 그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저희가 보이콧을 선언을 먼저 했잖아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참여를 하면 시정 질문 날짜를 최대한 잡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손을 어느 정도 내민 그러니까 어떤 예정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참석을 해라. 근데 저희는 입장은 그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요? 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한 얘기는 아니실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의장과 의회 그렇죠. 운영위원장 뭐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민주당에서 그런 의견을 나눈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시정 질문 날짜를 잡으면 들어가겠다 했어요. 네. 근데 그 조율이 계속 팽팽하게 서다가 저희가 시정 질문이 더 대승적인 거니 괜히 정치적인 이런 논쟁을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 판단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이제 오히려 한국당은 좀 굽히고 들어가겠다. 네. 왜냐면 시정질의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시민들을 뭐 위해서 자존심이라 시정질을 하자. 그러면 웃긴데 그냥 저희 쪽이 한번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의 말도 어차피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 말에 저희가 믿고 따른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의장이라는 자리와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대표성이.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을 믿고 따라갔었는데 이제 그 비하인드까지 있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제 한 시간 단위로 상황이 급변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결이가 뭐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전체 의원들이 상임위를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라는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전체 의원분들 중에 소수가 나와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 2분하고 정의당 1분, 나머지는 다 이제 민주당이죠. 그런데 그 위원장이 선동수 의원, 한국당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당 의원님이 망치를 두드려야지 아마 이제 그치, 예산 계산이 끝나게 되는데 민주당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손동수 의원이 망치를 두드릴 수 있을지 요것도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시죠. 예.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은 정말 한국당이 좀 굽히고 들어왔는데 민주당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물리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회기가 이번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이 빨리 뭐 하루 정도 빨리 끝내고 아니면 행감을 하루 정도 약간 조정해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하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려면 회기가 충분히 기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이제 뭐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멘트를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의지의 문제였어요. 예. 하시려면 할 수 있었죠. 피켓 치우고 그냥 시정 질문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근데 이제 과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앞으로도 그 조율이 안 돼요. 과거의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진위를 판단하는 겁니다. 한국당이 도대체 하고 싶었던 게 뭐냐고 묻는 겁니다. 피켓팅 그게 뭐라고? 시정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시다면서요. 시민들 오시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랬으면 피켓 처리하십시오. 그럼 바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끝끝내 안 치우시더라고요. 이제 치워야 되는 이유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또 논쟁이 길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당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합치면 12석이에요. 예. 근데 본회의가 개회되려면은 17명의 의원이 들어와야지만 본회의를 열 수가 있어요. 전체 의원 수는 총 33명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힘이 없어요. 저희만 들어와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고양시라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 국회예요, 여기는. 예. 고양시라는 나라로 보면. 우리 국가에서 결정한 정치적 사안을 여기서 다루는 데 있어서 어차피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는 건데 저희가 이걸 들고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무언에 피켓팅을 물론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봐요. 대의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아량이 조금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제가 느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오늘 또 한국지인데, 그러니까 한국당은 그 창릉 신도시를 반대하시는 분들 편에만 서 있는 분입니까? 다시 그거 여쭤볼게요. 예. 자, 이규열 부의장 피켓팅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덕양에 계신 시의원분들은 네네. 약간 그러니까 애매한 지점이 있죠. 한국 도대체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고양시 안에서 이 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나눠져 있는 아주 첨예한 주제라니까요. 왜 거기서 이거를 한쪽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한국당이 신도시 반대하는 사람들 대변하신 분들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규열 이규열 부의장님 부의장도 피켓팅 안 하셨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이규열 부의장님처럼 저는 이규열 부의장님 그 판단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아니셨던 거예요? 이규열 부의장님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쟁점화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쟁점화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계속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고 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네, 네. 한국당 내에서는. 네. 직접 제가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이 부분은 뭐 이 정도에서 넘어갈까요? 지금 네. 싸우실 것 같은데 우선 뭐 아무튼 예. 이렇게 지금 고양시의회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예. 시끄럽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도 여기 꼭지 네, 마무리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분들을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지점에서 이 대척점에 서 있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부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해야지 지금 주민들께서 잘못된 정보 또는 보다 막 이걸 가지고 거칠어지고 계신데 왜 이것에 같이 이렇게 편승하셔서 하는지 매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슈는 이제 남아있는 이슈는 예결위가 통과되느냐, 예산이 통과되느냐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죠. 행정감사.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한국당과 정의당 참여하느냐. 뭐 여당 의원들끼리 국감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뭐 30분 뒤쯤에 민주당 의총이 있죠.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또 참 궁금합니다. 네, 저도 전혀 어떤 주제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할 건지 그 주제일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럴 네, 수 전혀 있고요. 어떤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예. 마무리를 하면 예, 이제 한 문장으로 예. 표현을 하면 우리 시정 질문이 무산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우리 의원의 권한을 되찾아 주시면 우리도 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얌전하게 공격하셨네요. 예, 책임부터 먼저 하자. 네. 참 첨예합니다. 이건 예. 참. 그래요. 권한을 두 분 주장하기 전에 책무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하신 분들인데 네. 예, 또 각 진영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당의 논리가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의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이틀 전에 지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고 고양신문이 지금 한 1시간 뒤에 인터뷰가 잡혀 있어요. 네. 지금. 예, 그래서 고양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언론이랑 소통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언론이랑 소통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인터뷰를 응하셨어요? 네. 시장님 이번에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 주시죠? 예, 샷다 제준 더 이상 얘기 안 듣게 해주십시오, 시장님. 저는 뭐 시정질의는 늦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긴 해요. 예, 어떻게든 두 분 그 양 진영에서 잘 합의가 돼서 알겠습니다. 네, 예, 입국지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좋아요는 행복입니다.